안녕하세요.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기술 중심적인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과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한국의 대순사상 그리고 서양에서 온 휴먼 디자인 시스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인체관을 보자는 건데요. 그렇죠. 약간 뭐랄까 좀 익숙하지 않은 조합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마치 오래된 지혜 창고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열쇠를 딱 찾아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. 네, 특히 현대 기술이 인체를 유전자 편집이나 기계 결합 이런 대상으로 좀 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자료는 인체를 우주랑 연결된 훨씬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요약만 할 게 아니라 이 대안적인 시각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같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자료에서 제시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 혼백결합, 신인소통, 집단치유, 그리고 우주확장 이건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. 첫 번째 키워드가 혼백결합인데요. 이게 말이 조금 고풍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혼백. 근데 이걸 자료에서는 현대적인 비유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이상적인 결합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. 네. 그러니까 인간의 몸, 즉 백을 하드웨어로 보고 정신, 혼을 소프트웨어로 봐서 이 둘이 최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지향한다는 거죠. 대순사상에서는 특히 이 통합된 몸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 이상으로 어떤 우주적인 이치를 담고 또 실현하는 그런 도구이자 장으로까지 본다는 거예요. 단순히 수명을 늘린다거나 이런 기술적 목표를 넘어서는 거네요. 그렇죠. 몸을 통해서 정신적인, 더 나아가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는 걸 강조하는 셈이죠. 몸과 마음을 그냥 딱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군요. 여기에 그럼 휴먼 디자인은 어떤 관점을 더해주는 건가요? 휴먼 디자인.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. 개인의 출생 정보를 바탕으로 동양의 주역 64궤나 서양 점성술, 또 카발라, 차크라 체계 같은 것들을 다 통합해서요. 각자의 고유한 에너지 설계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거든요. 네네.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게 유전자 코드 안에 어떤 우주적인 원리가 마치 프랙탈 구조처럼 새겨져 있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그런 고유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. 자료에서는 이걸 유전자 키라고도 언급하고요. 유전자 키. 네. 그래서 혼백 결합이라는 건 결국 각자의 그 설계도대로 몸과 정신이 가장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 와, 제 몸이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고유한 우주적 설계도를 가진 시스템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렇게 잘 통합된 몸, 즉 혼백 결합 상태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네, 바로 그 다음이 이제 신인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. 신인소통? 네,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라도 인터넷 연결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잘 통합된 인체라 하더라도 더 큰 시스템,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신성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여기서 신성이라는 게 꼭 어떤 종교적인 신을 말한다기보다는 우주적인 질서나 자연의 법칙, 아니면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지혜나 잠재력 같은 걸로 좀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순히 외부의 절대자 같은 개념이 아니군요. 네, 중요한 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이에요. 외부에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신성, 잠재력을 깨워서 외부의 우주적 질서와 서로 조응한다, 이런 개념이죠. 자료에서는 심지어 우리 몸에 오장육부 있잖아요. 네, 오장육부. 이게 단순히 생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변화 원리인 음양오행, 이런 걸 느끼고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와, 굉장히 심오한데요. 외부의 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우주와 연결된다는 관점이 참 인상적입니다. 그런데 이런 소통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세 번째 키워드인 집단 치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? 네. 집단 치유.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.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나 집단 지성하면 빅브러더 감시사회 이런 걱정도 좀 하잖아요. 네, 그런 우려가 있죠.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관계를 통한 상호 치유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. 그 유명한 긴 숟가락 우화 아시죠?
천국과 지역의 차이. 아, 네네. 서로 먹여주는 거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각자의 어떤 부족함이나 약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휴먼 디자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미정예된, 그러니까 좀 비어있는 에너지 센터가 다른 사람의 정의된, 즉 활성화된 센터를 만나면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통찰이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아,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강점이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런 게 이제 집단 치유의 한 모습일 수 있고요. 또 질병의 근본 원인을 단순히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해소되지 못한 원한 같은 것, 그러니까 자연이나 타인 혹은 아까 말한 신성과의 단절에서 오는 깊은 스트레스나 불균형, 이런 걸로 보고요. 이걸 푸는 열쇠를 바로 상호 공감과 나눔, 즉 상생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거죠. 개인의 결핍이 관계를 통해 채워지고 치유된다는 발상이 흥미롭긴 한데, 혹시 이러면 개인의 어떤 내적 성찰이나 책임의 중요성이 좀 간과될 위험은 없을까요? 아,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. 제 생각에 자료의 맥락을 보면 집단 치유가 개인의 노력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성장에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더 촉진되고 완성될 수 있다, 뭐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결국 내적 성찰과 관계 속 상호작용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겠죠. 네, 균형이 중요하겠군요. 네. 그리고 이 모든 과정, 그러니까 혼벽결합, 신인소통, 집단 치유를 통해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우주 확장입니다. 아,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네요. 우주 확장. 앞서 나온 세 가지의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들리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알고 혼벽결합, 또 내면 및 우주와 소통하고 신인소통,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집단 치유, 이렇게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. 그 인식이 이제 개인을 넘어서 외부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주 전체와 조화롭게 연결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. 임체를 소우주로 보고 그 소우주를 통해 대우주의 질서를 배우고 결국에는 더 큰 조화에 기여하는 존재로 확장된다.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네,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인체를 단순히 기술로 통제하거나 개조할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주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존재로 바라보자, 이런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. 혼벽 결합, 신인소통, 집단 치유, 우주 확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. 네. 특히 저는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던지는 질문이 참 인상 깊었어요. 인공지능,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으로 뭘 꼽았냐면 바로 사심을 들더라고요. 아, 사심이요?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거? 네, 그 이기적인 마음.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사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과정, 이걸 자료에서는 수도라고 표현하는데요. 바로 이 과정이야말로 인간의 고유한 역할이고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다. 그렇죠. 어쩌면 기술 발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우리 안에 이런 모순, 이 사심 같은 걸 끌어안고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려는 노력, 이게 이 시대의 더 절실한 대안이 아닐까, 뭐 이런 생각을 남기게 됩니다. 여러분은 이 대안적 인체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